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하지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담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서연은 입사 동기였던 3명과 같은 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며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점점 서연 혼자만 소외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팀 대화에서 서연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비꼬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 서연은 눈에 띄게 업무 지시가 줄고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연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직급으로 보면 서연과 동갑내기거나 심지어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위가 높지 않은 동기들인데 과연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회사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법과 행정 매뉴얼은 가해자의 우위성을 지위의 우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우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모든 형태의 사실상 우위를 말합니다. 수적 우위, 연령이나 학벌, 업무 능력이나 근속 연수, 정규직 여부, 근무팀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피해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서연의 사례를 다시 보면 3명이 결탁하여 서연을 배제하고 압박을 가할 때 집단으로서의 수적 우위가 발생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따돌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 상황 자체가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그들이 인사평가나 팀 분위기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입사 동기나 후배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바탕으로 다음의 3가지 핵심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 접수 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근로감독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회사와 개인 모두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관계의 우위를 판단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직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사회적 평가가 존재하는지, 수적 구성은 어떤지,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실상 우위를 점한 관계라면 지위가 낮더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목격자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증거를 남기십시오.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가 가능하면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회사의 절차에 따라 인사나 안전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신고서나 이메일을 남겨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셋째, 가능하면 중립적인 제3자 조사 요청을 하십시오. 내부 조사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넷째,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료나 가족,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끌어안고 가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목격자나 동료는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능한 안전한 방식으로 상황을 기록하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연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서연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괴롭힘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정리하고 팀 내에서 같은 현상을 겪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증거를 정리해서 인사팀에 신고했고 인사팀은 외부조사위원을 포함한 객관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적 결탁과 반복적인 배제 행위, 회식 자리에서의 협박성 발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는 교육과 징계, 조직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고 서연은 심리치료와 더불어 다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희망적인 결말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절차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해야 하며 관계의 우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사 절차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진술을 균형 있게 듣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드리는 조언도 있습니다. 첫째,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여 객관적 조사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조사 절차는 투명하게 안내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 예정 사항을 관련자에게 설명하십시오. 셋째, 조사 중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십시오.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분리, 업무 조정, 상담 지원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드리는 추가적인 인간관계 조언을 몇 가지 더 전합니다. 첫째, 직장 내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친밀함과 업무 경계는 다릅니다.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중재자나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셋째, 팀 내에서 정기적인 피드백 문화와 상호 존중의 규범을 만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리더는 심리적 안전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괴롭힘의 기준은 조직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반복성, 상습성,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입사 동기나 후배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누군가가 힘을 모아 한 사람을 몰아붙인다면 그 집단의 우위성은 개인의 직급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지위의 우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는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직은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필요한 교육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심리적 안전을 챙기고 갈등 상황에서는 기록과 중재를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서연의 사례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개인도 조직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